예, 장관님 요새 수고 많으십니다. 이거 그러니까 통일부 장관이 두 장관님께 분이 계셔서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 이번 이제 강제 추방 사건의 핵심은 결국은 이제 대한민국에서 법치가 유지되느냐 유지 안 되지 않았냐 이게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그 이 강제 추방 사건과 관련해서 당시 이제 문재인 정부의 인사들은 기순 의사의 진정성이 의심되고 흉악범이어서 추방했다 이렇게 지금 하는데 그 최종 결정 지휘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한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흉악범이다. 그래서 강제 추방한다. 이런 결정 권한이 있습니까? 예, 안보실이 뭐 결정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예. 그 이제 과정에 있어서 이 사람들이 귀순 의사를 분명하게 이 자필로 작성을 한 부분이 있는데 그걸 뒤집을 만한 사정이 없는 상태에서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 없다고 본 것은 그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수차례 드린 바가 있습니다. 합동신문조사라는 걸 이제 벌립니다. 그러면 이제 합동신문조사 이후에 귀순 의사의 진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그런 최종 판단 기초는 무엇입니까? 결국 본인의 의사가 되겠지요. 예, 본인의 의사와 자필 귀순 의향서. 그렇죠. 본인의 의사를 분명하게 자필로 쓸 때 뭐 이렇게 뭐 다른 그 뭐 이렇게 타자로 친 것 같은 경우는 뭐 제3자가 작성했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본인이 자필로 썼을 때는 그 일흥은 그게 강제가 된 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작성했다고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 장관님 이거 지금 이 문제가 여야 사이에 이거 지금 아주 주요 이제 쟁점 사항 중에 이제 하나인데 이번에 이 문제를 적당히 그저 하다가 이제 뭉개버리고 간다던가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내려지지 않으면 저 같은 사람이 걱정하는 거는 역대 정권이 유지되어오던 북한 이탈 주민 전원 수용 원칙이 흔들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전원 수용 원칙에 지금까지 지어 노무현 정권 때도 2004년도에 특별기를 보내서 베트남에 가서 248명이라는 그런 전용기 2대를 보내서 다 실어왔습니다. 그때 뭐 그 현장에서 범죄 기록이 있느냐 없느냐 보지 않고 정부가 채택한 전용 수용 원칙을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게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전용 수용 원칙이 결국은 선택적 수용 원칙으로 지금 변화되는 건데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쟁점 사항을 빨리 정리하는 중요한 방도 중에 하나가 윤석열 정부가 다시 북한이나 우리 전체 주민들을 향해서 윤석열 정부는 북한 이탈 주민 전원 수용 원칙을 충실히 지키겠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빨리 내보낸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우선 저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할 생각이고 이미 해왔습니다만은 네. 그 앞으로 대통령께서도 필요하면은 그런 그 이 원칙을 분명히 하는 기회를 가지시도록 건의할 생각입니다. 제가 생각을 해도 이 부분이 사실은 그 여태까지 일관된 원칙에 어쩌다 한 번에 그 이례가 아니라 이게 앞으로 새로운 기준이 되면은 이거는 그 우리 헌법상의 헌법 추구 의무의 정면으로 통일 추구 의무의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통일부의 입장이 번복도 되고 그러니까 과거로 사실은 저기 원칙으로 되돌아간 셈이죠. 그렇게 됐던 것입니다. 제가 지금 다음 하나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여러 지금 쟁점 사항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북한 이탈 주민이 동해나 서해에서 목선을 타고 이제 들어오면 그러면 이제 합동 신문 조사를 하는데 일반적인 합동 신문 조사 경우 특히 예. 대한민국에 남겠다 이렇게 예. 기순 의사를 밝히는 경우에는 통상 보름이고 빨라야 이제 한 주일 정도 진행되는데 얼마 전에 통일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 그들이 납포 시점은 11월 2일인데 결국 11월 4일에 이미 통일부에 강제 북송한다는 게 통보받았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합신음은 하루, 기껏해야 하루 반, 이틀밖에 안 했다는 거죠, 이거. 예, 11월 4일 날 저희들이 통보받은 거는 그 맞는 사실이니까 뭐 제가 확인을 해드리고 나머지 구체적인 부분은 사실은 기본 원칙에 관한 부분 외에 그 다른 부분은 현재 수사가 계속 중이니까 제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는 부분은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바로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어떻게
설사 그들한테 그 어떤 의혹과 뭐 SI 그런 정보에 의해서 뭐 어떤 새로운 의혹이 있다라고 하면 오히려 그것이 수사기관의 연장에 또 혹은 합동 조사를 더욱 철저히 하는 그런 이유가 되는데 이틀 동안에 더 종료됐다. 이건 전 도무지 좀 이해되지 않고요. 그리고 이 사건과 관련해서 제가 좀 알고 싶은 건 이겁니다. 그때 당시 이제 국정원에서 합동조사 사항을 담은 보고서를 통일부에 제출했다 이렇게 됐는데 오늘 보도 나온 거 보니까 국정원 내부 조사를 통해서 최초에 작성됐던 11월 3일자 보고서하고 그 다음 날인 11월 4일 통일부에 넘겨주기 위해서 작성한 보고서 내용이 다르다고 합니다. 내용이 뭐이 다르냐? 최초 보고서에서 있던 내용 중에서 결국은 원래 기순 살인 혐의에 대한 현장 조사 등 필요하다는 이런 입장에 대한 보고서가 있었는데 실제 통일부의 11월 4일 날 넘어간 보고서에는 그런 기순 의사 살인 혐의에 대한 건 다 빼고 대공 혐의점 없음이라는 내용이 추가되었다고 하는데 장관께서는 혹시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지금 현재 네. 아마 수사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와 관련해서 언론들은 이건 전 국정원장이 직권상 남용, 그다음에 공문서 이거 위조 이런 지금 혐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도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전 국정원장이 들어왔습니까 국내에? 이제 아직 안 들어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언론을 보면 지금 이미 귀국에서 자택에 머무르고 있다 이런 예, 보도가 지금 계속 오늘은 나오고 제가 있는데요. 오늘 그 뉴스를 보지 못해서 그걸 확인을 못했습니다. 저는 이번 저 강제 북송 사건 이거 온통 이거 의혹투석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런 걸 보고 위에서 톱다운 방식의 짜맞추기 수사. 저는 이번 사건은 톱다운식의 짜맞추기 수사 정도가 아니고 미리 톱다운 방식의 답을 정해놓고 하는 저는 답정너 수사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뭐 답변을 똑부러지게 말씀드리지 못하는 부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